다짐하여 100세 장수를 위한 튼튼 하체 432 법칙이에요. 432 외우기 쉽게. 네. 일단 허벅지는 4입니다. 뭘까요? 허벅지 운동은 4번만 해라. 일주일에 4번만. 아니, 하루에 4번만. 하루에 4번. 많이 하는 하루에 건데요. 허벅지 운동은 40분씩 해라. 오. 저는 이거 같습니다. 허벅지 운동 40분씩. 하루 40분이 아, 많은데. 40분 하면 확실히 생길 것 같긴 한데 오. 과연 4에 숨겨진 비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허벅지 46cm 이하면 사망률이 2배 이상 껑충 튄다. 그러니까 46cm가 꼭 지켜야 될 숫자인 건데 그렇다면 또 얼마 이상의 하체, 튼튼한 하체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 46cm면 굉장히 가는 허벅지에 속하고요. 허벅지 둘레가 한 1cm가 줄어들면은 당뇨병 위험성이 한 8.3%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근육에 인슐린 수용체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들면 이제 같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당뇨병 위험성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고 뭐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 그 적정한 그 두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연세대학교 그 보건대학원에서 한번 그 재밌는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한 55cm 정도 이상은 돼야 이런 위험성이 줄어들고 한 60cm 이상이 넘어가면은 좀 굵은 허벅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혈관 질환이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허벅지 그 근육의 그 두께가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46cm를 사수해야 되고 좀 더 아래로 이제 종아리 내려가 볼게요. 종아리는 3입니다. 3. 종아리 3. 종아리 3. 저는 이제 단순하게 가서 허벅지가 46cm였으니까 종아리는 30cm 이상이어야 된다? 왜 그럼 36cm라고 하죠? 이게 46이. 아니 종아리 좀 더 봐줘요, 그냥. 저는 종아리는 삼시세끼 밥 먹듯이 단련해라. 네, 그렇습니다. 단련해라. 삼시세끼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종아리. 32cm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하라. 그러니까 종아리 둘레하고 근감소증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감소증은 진단을 하려면 보통 우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로 체성분을 측정을 해서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국내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노인을 한 600여 명 이제 대상으로 그 골밀도 검사 기계로 측정한 근감소증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 둘레를 재봤습니다. 종아리 둘레 가장 굵은 곳을 재봤더니 이게 거의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분 중에 82%가 허벅지 종아리 둘레가 32cm보다 더 작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허벅지 둘레를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허벅지 둘레는 사실 지방이 많아도 좀 이렇게 좀 굵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종아리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적고 보행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인데요. 핑거링 테스트라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다리 얼마나 굵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감싸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이제 종아리에 이렇게 갖다 대면 만약에 이게 남으면 사실은 너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좀 비슷하거나 넘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핑거링 테스트를 해서 요 둘레가 이제 그 실제 둘레가 핑거링보다 큰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맞는 사람은 근감소증이 한 2.2배 정도 높고 그리고 많이 남는 사람, 헐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6.6배 정도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튼튼 하체 432 법칙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요거는 이제 발목입니다. 발목 2. 이거는요 확실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발목은 2개다. 2개다. 2개 맞잖아요. 쉽긴 쉽네. 그죠?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발목은 20분씩 운동을 해라.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덕현 씨 오늘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이게 뭐라고 박수를 쳐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 모두 요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발목 2의 숫자의 비밀.
어? 20도 이상 꺾여야 유연하고 건강한 하체이다. 각도네, 이게 발목 또. 꺾이는 각도와 또 하체 건강에 연관이 네. 있어요? 예, 그 관절은 유연성이 중요하고요. 그 적정한 관절 운동 범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20도 이상 꺾인다는 건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데 배가 몸의 배가 아니고요. 등배 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척측 굴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도, 발끝으로 섰을 때 젖혀지는 거 한 40도 정도가 정상 각도고요. 네. 물론 이제 안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20도 이상 꺾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요.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가 뒤꿈치가 들리게 되고요. 또 운동할 때 이렇게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계단 내려올 때 뻣뻣해지는 걸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관절은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근육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